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해도 점점 마무리가 되어 가고, 우리 한 살, 뭐 이제 뭐 그 법 때문에 안 먹긴 하지만, 어쨌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앞이니까, 특히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어, 이제 대인관계 승리죠. 카테고리가 대인관계 승리. 우리가 개인의 승리는 지금 이뤘고, 우리 지금 진도사한 개인의 승리를 다 이뤘어요. 그다음에 지금 대인관계 승리로 가고 있고, 이 대인관계 승리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그래서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패턴의 사람인지를 내가 인지하는 것.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혼자 살 수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왜 개인의 승리에서 대인관계 승리까지 이루어야 됩니까? 그죠? 내가 셀프가 되면 됐지. 왜 대인관계까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를 투자하면 10개를 받을 수 있는 시너지를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내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엇박자가 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내 마음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의 내 마음은 6개가 있다 있죠. 6개. 그래서 저번에 어제는 승승에 관한 거. 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리고 오늘은 승패적 사고. 아마 대한민국 사람의 한 몇 프로일까요? 90%안 넘겠어요. 승패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이 승패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 큰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환경이 이 승패적 사고를 굉장히 이 승패적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커졌어요. 우리가 키워졌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다 아마 이 승패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패적 사고에 깊이 물들어져 있다, 중독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 중독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1번 가족끼리 비교를 당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다. 가족끼리 비교당하는 거. 그럴 수 있죠. 뭐 언니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뭐 오빠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뭐 이런 거 그냥 은연중에 부모님들이 지나가면서 의미 없이 했던 말들이었겠지만, 그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장 승패적 사고방식이 비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가족의 비교. 그래서 사랑을 조건적으로 준다면 사랑하는 것이 노력해서 획득해야 되는 거. 그 가족 간에 아주 내가 가깝게 좋아하는 사람들 간에 어떤 관심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을 해서 획득돼야 되는 거. 승패적 사고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획득해야 되는 개념. 무언가를 애를 써서 내 존재 자체로가 아니고 획득돼야 되는 개념이 들어가면 무조건 승패적인 사고가 되겠죠. 그래서 가치가 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비교인 거죠. 여기서부터 승패적 사고가 일단 많이 일어나고, 두 번째, 학교 교육이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훨씬 더 강하겠죠. 학교 교육, 승패, 성적표가 나오죠. 백분율로 몇 등 이렇게. 지금도 뭐 1등급, 2등급 하는 거는 다 백분율이잖아요. 그죠? 몇 프로 안에 들어야 1등급, 뭐 이런 식이니까, 내가, 내 친구를 이기지 않고서는, 내 친구보다 월등한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는 승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승패적 사고방식이 우리가 이제 학교,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운동 시작 같은 거는 아주 명확하게 승패적 사고잖아요. 어저께 그랬죠? 승패적 사고의 대표적인 게 뭐다? 꽃갈콘 그림 된댔죠, 꽃갈콘. 김연아가
아스다마오 김연아 생각하면 되잖아. 아스다마오가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부려도 김연아가 1등을 해버리니, 김연아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획득해버리니, 아사다마오는 네? 그죠. 비교 당하고 2위에 있죠. 근데 또 어떨 때 아사다마오가 트리플 악셀보다 더 난이도 높은 걸 성공했잖아요, 걔가. 뭐죠, 이름이? 그걸 성공했을 때 또 김연아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십수년을 노력하면 뭐합니까? 아사다마오가 더 큰 기술을 성공시키고 그거를 정말 대회에서도 능수능란하게 소화시켰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김연아는 없겠죠. 그런 거. 그래서 운동 시합이 정확하게 승패적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그쵸? 운동 경기가 아니고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이제 그거랑 연결시키면 안 된다. 자, 누군가가 승리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패해야 되는 제로섬 게임. 승리랑 경기장에서 상대를 패배시키는 것이 내가 이기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운동 경기도 우리를 승패적 사고방식에 물들게 했죠. 그리고 각종 법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법적인 것을 의뢰를 했을 때도 승패가 명확하게 난 것도 요런 겁니다. 자, 이 325페이지 보면 물론 경쟁이 심하고 신뢰감이 결여된 상황, 경쟁일 수밖에 없는 1등, 2등, 3등, 4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혹은 신뢰가 엄청 떨어진, 신뢰가 결여된 상황. 여기 보시면 신뢰가 결여된 상황에서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승패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라. 승패적 사고방식이. 그러나 인생살이는 경쟁이 아니며 매일매일 배우자, 자녀, 동료, 이웃,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부 사이에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친구 사이에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동료 사이에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다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루를 보냈을 때 일주일 혹은 한 달 패턴으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여기다 대상자에 다 넣어보세요. 그 사이에 뭐 자녀, 부자 사이에, 부부 사이에, 뭐 친구 사이에, 동료 사이에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결혼 생활에서 둘 다 이기지 않으면 둘 다 지는 것이다. 동료 사이에서 둘 다 이기지 않으면 둘 다 지는 것이다. 부자 사이에서 둘 다 이기는 것이 아니면 둘 다 지는 것이다. 느낌이 오죠? 그렇죠? 부부 사이에 혹은 부자 사이에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냐고요. 만약에 누가 이기고 졌다면 그거는 둘 다 진 거죠. 둘 다 아빠가 아들을 이겨서 뭐 할 것이며 아들이 아빠를 이겨서 뭐 할 것이며 그쵸? 근데 우리가 종종 이런 패러다임에 들어가 있죠.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거. 승패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죠. 네가 자식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거. 분명히 뭐 이런 것들이 집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자, 인생의 대부분은 왜 그러냐면 인생의 대부분은 독립적이 아닌 상호 의존의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혼자서 살아가지 않고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실체이기 때문에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협력에 달려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인생에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에 필요하다? 협력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승 어떻게든 승승을 생각하셔야 되고 승패적인 생각에 대부분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겠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승승으로 조언을 바꾸려고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사고방식이 뭡니까? 패승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건 뭐예요? 나를 내 마음대로 해봐. 맞추는 거예요. 뭐 시작도 안 해봤어. 그냥 맞춰버리는. 난 실패자야. 난 항상 실패만 해왔어. 내가 되겠어? 우리 또 한 패승적 사고 방식이 몇 프로가 있을까요? 음, 대부분이 승패일 건데 승승은 거의 없죠. 대부분이 승패일 건데 패승적 사고방식도 저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꽤 많이 만나요. 그냥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근데 그 시작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무능해서. 난 안 될 거니까. 지금까지도 난 안 돼 왔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난 시작 안 해. 요런, 패승적 사고방식.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 326페이지. 패승적 유형의 사람이 갖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별표 100개 보세요. 자신의 많은 감정을 그대로 묻어둔다는,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슴속에 다 이제 억만 년을 묻어두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처럼 표현되지 않는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 안에 살아있는 채로 묻혀 있다가 나중에 더 나쁜 형태로 나타난다. 나쁜 형태로. 어떤 형태로? 패패로 가는 거죠. 패패. 자, 승패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데 그게 내 뜻대로, 내가 이기지 않았어. 예를 들어. 승패적 사고방식이 굉장히 큰데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졌어.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단계는 패패로 갑니다. 니 죽고 내 죽고. 패패로 갑니다. 자, 패승적 패러다임으로 오래 있으면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패패로 갑니다. 니 죽고 내 죽고. 니 죽고 내 죽고. 그러니까 패승적 사고방식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킵니다. 범죄를. 실제 이거는 이제 데이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승패 혹은 패승밖에 없다면 승패를 하는 게 낫습니다. 패승보다는.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다면. 근데 너무 뭐가 있다 우리에게는 승승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든 승승으로 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326페이지. 승패나 패승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둘 다 개인적으로는 불안정한 사람. 안정적이지 않다. 안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강하지 못하다. 강하지 못하다. 개인의 승리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강하지 못하다. 자, 327페이지. 그럼 패패적 사고방식. 니 죽고 내 죽고. 니 죽고 내 죽고.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너도 되면 안 돼. 이거예요. 내가 안 되면 너도 되면 안 돼. 내가 못 가면 너도 가면 안 돼. 이게 이제 패패입니다. 그래서 승패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즉 단호함이 둘이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 패패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패승적 사고방식이 굉장히 만연해도 패패로 간다. 그래서 327페이지. 자신을 망치더라도 어떻게 하면 상대를 패배시킬까 하는 욕망에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야. 자신을 망치어서라도. 이게 어 그 이름 뭐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영화 배우 그 이혼 소송한 거. 이 패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영화 배우 생각이 안 나는데 조니 뎁 맞나? 조니 뎁 맞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 부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조니 뎁한테 이 여자가 와이프였잖아. 근데 이 여자가 어쨌든 조니 뎁한테 조니 뎁의 가정폭력 때문에 나는 이 사람과 이혼을 하겠습니다라고 청구를 했고 돈을 요구한 거죠. 왜? 같이 살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돈을 요구한 거죠. 조니 뎁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위자료를 어떻게 줬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한테 위자료를 줬어요. 이혼을 했고 위자료를 줬어요. 어떻게 줬냐면 자신의 그 집을 처분을 하는데 집이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야. 근데 이 10억짜리 집을 500만 원에 팔아요. 예를 들면 이 달러니까 제가 뭐 감이 없어요. 그 집을 10억짜리 집인데 이거를 뭐 500만 원이니까 50만 원이니까 이렇게 팔아버려요. 진짜로. 그리고 그 50만 원의 50%를 부인한테 줍니다. 이게 패패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이 10억짜리인데 그냥 500만 원에 판 거예요. 당연히 금방 팔렸겠죠. 그리고 500만 원 그 판 금액의 50%를 와이프한테 위자료를 줘야 되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0만 원 준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10억짜리를 250만 원 받게 된 거고, 자기도, 조니 뎁도, 와이프도 한 5억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50만 원 받게 된 거잖아. 근데 문제는 없죠. 법원에서 시킨 대로는 했잖아. 맞죠? 이게 전형적인 페페예요.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내 거를,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해야 되나? 내가 아파도, 내 거를 손해보고서라도 너한테는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이런 거. 이 전형적인 페페. 근데 생각보다 페페가 많습니다. 우리 정말 페페 없을 것 같잖아요. 이런 예시를 들으면 무슨 페페 없을 것 같죠. 근데 이게 페페가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법원에 가면 진짜 많습니다. 페페가. 거의 다 법원에 가면 페페가 많아요. 자, 페페의 사고는 방향성이 없다. 매우 의존적이다. 음. 그래서 328페이지 내가 이기지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면 패자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기를 내가 이기지 못한다면 어, 내가 이기지 못할 바에야 지는 것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패패. 자, 그 다음에 승적 사고. 이건 뭐냐면 단지 이기는 것만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 있죠. 단지 이기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이겼으니까 저 사람이 졌어. 내가 졌으니 저 사람이 이겼어. 이런 건 머릿속에 없어.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는 없어. 내가 그걸 했어? 내가 됐어? 안 됐어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됐어? 안 됐어? 내가 그걸 먹었어? 안 먹었어? 내가 샀어? 안 샀어? 내가 갔어? 안 갔어? 이런 것만 중요하신 분. 남의 일에 관심이 없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승승을 약간 훑어봤고, 승패를 받고, 패승을 받고, 승을 봤어요. 승을 받고 패패를 봤어요. 자, 마지막 한 개. 그러면 어떤 것이 최적의 선택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무거래입니까? 이 6개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6개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 6개, 5개, 뭐죠? 6개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 6개의 패러다임 중에서 어떤 것이 최적의 선택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내가 이 6개 중에서 어떤 걸 중심으로 가져갈 것인가. 나는 지금부터 이것을 중심으로 그게 매일매일 그렇게 해낸다 안 해낸다는 아니지만 나의 중심 패러다임은 내가 누군가랑 만날 때 나의 중심 패러다임은 나는 이거야 라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물론 승승을 선택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게 루틴이 된다면 그것을 루틴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야, 느낌이 옵니까? 우리 아마 대부분 다 승승을 선택하셨을 거고 승승이 나의 루틴이 된다면 가장 좋은 건 선순환입니다. 선순환이 된다. 선순환.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뒤에 332페이지 제목이 나옵니다. 승승 아니면 무거래 사고가 가장 좋다. 승승 아니면 무거래가 가장 좋다. 자, 승승보다 차원이 더 높은 것이 무거래. 자, 무거래는 양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승보다 차원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가 합의점이 맞아지면 누구라도 승승을 하겠죠. 근데 그 합의점이 맞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겨야 돼. 승패. 그럼 내가 질게. 패승. 내가 안 이길 것 같으면 니도 이기지 마. 패패. 이해됩니까? 우리 모두가 사랑은 나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승승으로 생각하고 갑니다. 나도 좋고 니도 좋고. 근데 이게 현실에 딱 그 일과 부딪히니까 저 사람은 잘 모르겠고 나는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것대로 행동해버리는 게 승패죠. 승패적 사고방식이죠. 자, 일이 딱 맞닥뜨려지니까 나는 승승을 지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내가 좋은 만큼 지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분위기가 내가 질 것 같아. 그럼 뭐 지지 뭐 패승.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겠어. 그걸 못 받아들이겠어. 패패.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승승의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이 뭐라고요? 내가 승승을 생각하고 갔는데 이 현실에 딱 부딪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렇지 않아. 승패나 패승이나 패패로 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거래 선택한다. 왜? 예를 들어 승패적 패러다임에 내가 승일 때는 여러분 뭐 이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상대를 이렇게 배려해 줘야 되겠죠. 내, 내가 이길 것 같아. 어, 나는 이길 것 같아. 그랬을 때 나 때문에 혹은 내가 이겼다면 누군가는 지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승승을 무거래를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무거래로 내가 그 일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러니까 승승보다 더 높은 단계가 맞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승승보다 더 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승승은 둘이가 합의가 잘 된 거예요. 그냥 일이 잘 풀린 거. 그럼 그냥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서로 좋으니까. 그런데 승패가 될 것 같거나 패승이 될 것 같을 때 혹은 패패일 때 그것을 무거래로 승승의 개념을 발동시켜서 무거래로 처리할 수 있냐 없냐. 그렇죠. 그렇게 유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유도. 그래서 무거래가 훨씬 높은 의식 수준으로 더 높은 단계다. 음. 자, 333페이지. 둘 다 이기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다면 전혀 없었던 일로 하는데 합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패야.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어. 그런데 이게 둘 다 이기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없었던 일로 합시다 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획득됐는데 무거래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높은 단계다. 뭐 예를 들어 대부분 어쩌겠습니까? 이런 식이겠죠. 어쩌겠습니까? 다음에는 좋은 일이 아니 있겠습니까? 이렇게 승패로 끝내버리겠죠. 무거래를 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336페이지. 승승의 5가지 차원. 그래서 지금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승승으로 결론을 내리는 대로 가져가야 결국 대인관계의 승리, 선순환, 장기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왜? 승, 승패나 패승, 결국 패패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당장은 승패일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가져왔을 수 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못 가져갔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뭐 괜찮다고 여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1년 있다, 2년 있다, 3년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패패라는 거예요. 승패도 패승도 결국 패패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자, 보세요. 예시를 그런 걸 많이 들거든요. 어, 식당에 주인이 있고 식당에 손님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승승의 개념이야. 승승의 개념이 뭐예요? 나는 돈도 벌고 고객은 합리적인 금액에 맛있는 걸 먹고 나도 좋고 나도 좋고 승승이잖아요. 승승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가게가 승패야. 그러면 주인은 돈을 많이 벌어요. 주인은 돈을 많이 벌어. 근데 계속 승패가 일어나고 있어. 어떤 가게가. 그럼 주인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인만 돈을 많이 벌고 고객은 하나도 맛이 없어. 혹은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격이 비싸니까 주인은 돈을 많이 벌지만 손님은 돈을 계속 지출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 손님이 계속 온다 안 온다? 안 오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패패인 거예요. 패패. 자, 패승. 손님은 가격 대비 너무 맛있어. 예를 들어 5천 원 줬는데 한 15,000원 뭐 만원치의 어떤 수준이야. 그죠?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겠죠. 돈은 못 벌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인은 그 가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유지 못하죠. 이게 패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승패나 패승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패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승승으로 가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든 모든 생각을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승승의 패러다임. 그래서 그러면 승승의 패러다임에는 몇 개의 정말 승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6개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목이에요. 5개 차원. 승승의 5개 차원. 그래, 승승의 마음가짐 패러다임으로 가려면 차원을 5개를 넘어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그 5개 차원이 뭐냐면 337페이지 그림이 5개의 차원을 얘기합니다. 1번 내적 성품이 갖춰져야 되고, 2번 인간관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3번 합의가 돼야 되고, 4번 그것이 시스템으로 돼야 되고, 5번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림 보이죠? 337페이지의 그림. 이것이 승승으로 우리가 정말 너와 내가 승승이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와 승승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서는 5개의 차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5개의 차원 중에서 첫 번째 승승의 내적 성품이 있죠. 337페이지 승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1번 제일 중요한 게 내적 성품이 존재해야 돼요. 내적 성품. 자, 이 내적 성품의 1번은 뭐냐면 성실성.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실성이 막 열심히 24시간 땀 흘리면서 일하는 성실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념의 성실성. 했다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다겠다. 느낌이 오죠. 했다겠다. 내가 승승으로 내가 들어보니까 맞네. 자, 승승의 패러다임으로 나는 정했어. 그러면 그 패러다임의 성실성. 이 패러다임의 성실성이 꾸준함, 내가 그 생각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그 가치관에 입각하여 일상생활을 주도하여 계획하고 행동하는 거. 뭐야? 생각의 성실성을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하면. 내가 승승을 선택했어. 생각의 성실성. 생각을 했다겠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성숙도. 성숙도. 두 번째. 자, 성숙도는 용기와 이 표도 진짜 중요합니다. 용기와 배려가 적당히 있어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정말 그 사람과 내가 승승의 성품, 승승의 마음가짐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할 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견이 있는데 의견을 끝까지 말 안 해. 그건 패승적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내가 의견이 있는데 내 의견만 주장해. 그거는 승패적 사고방식이죠. 근데 우리는 승승을 하겠다고 했죠. 그럼 승승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내 의견을 말하되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그것이 승승입니다. 그래서 내 의견을 얘기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이 용기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패승이잖아요. 내 의견을 말 안 하는 거. 입 꾹 다물고 그래 너가 알아서 다 해줘. 나는 그냥 따를게. 패승적 패러다임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홈미팅에서 둘둘삼삼 예를 들면 어떤 모임에서든 정말 내 의견이 없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없을까? 있다. 근데 용기가 없어서 입 다물고 그냥 김치 먹으라면 김치 먹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친구 있잖아요. 뭐 모르고 갖고 이러면 누구가 먹고 싶은 거 난 따라갈게. 그거 맞아요. 그것도 특별히 그게 없어요. 근데 어떤 날은 나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 근데 그 짜장면 먹고 싶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용기가 없어서. 내 의견을 얘기 못 하는 거죠. 그러면 패패입니다. 무조건. 패패예요. 그런데 맨날 내가 먹어야 되는 걸 먹으러 가야 돼. 그 친구들 사이 예를 들어 나는 오늘은 간장게장 먹고 싶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 간장게장 못 먹는데 됐어. 야 왜 간장게장 못 먹어. 먹어봐. 먹으면 맛있어. 간장게장 먹으러 가는 사람 있죠. 승패적 사고방식이잖아요. 그죠? 배려하지 않자. 그러니까 그러면 승승의 마음가짐은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 이거. 용기도 내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고. 난 오늘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예를 들어 너는 간장게장이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합의가 되면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무거래라고 했죠. 그게 승승이라고 했죠. 그러면 야, 짜장면도 팔면서 간장게장도 파는 집은 없으니까 그죠? 무거래로 가든지 그러면 아예 다른 곳으로 어? 그냥 그러지 말고 그러면 간장게장도 작고 짜장면도 면이니까 몸에 안 좋으니까 우리 그냥 오늘은 몸에 좋은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든지 이거 알겠죠? 이거는 승승인 거예요. 아니면 야 오늘은 각자 먹자 그냥 무거래. 근데 간장 여러 사람이 그렇게 의견이 간장게장집을 갔어. 그러면 그 간장게장을 먹은 사람은 승이지만 나머지 사람 패죠. 예시입니다. 그쵸?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간장게장을 억지로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기. 내 의견을, 내 생각을,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용기 필요하다. 그런데 내 의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렇지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보니까 저 집 짜장면 배달시키네. 그 짜장면 배달 받아가지고 간장게장 집에 가가지고 야 목도로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 어때? 그렇게 하면 괜찮겠어? 내가 간장게장집 이지 내 단골이거든. 그래서 그 옆집에서 갖고 온 짜장면 먹어도 괜찮아. 너 어때? 그렇게 해서 어 네가 원하는 거 먹을 수 있다면 그건 그렇게 하면 괜찮겠어? 이런 거 배려. 내 의견도 있고 배려도 있는 상태. 이게 성숙도라는 거예요. 우리 그니까 이해되시죠? 우리가 승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1번 뭐 해야 되나? 내가 승승의 패러다임을 계속 가지려고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성숙도가 따라줘야 된다. 성숙도가. 우리가 나이만 먹었지 이 성숙도가 떨어진 사람 있어 없어요? 내 말만 그렇게 맞고 내 말이 자꾸 맞아. 내 말이. 다른 사람 말은 안 맞아. 응? 혹은 이런 경우 있죠. 내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혹은 내가 원하는 걸 이미 달성한 사람 말은 듣고 나보다 자기 기준이죠. 그건 천지 자기 기준이잖아요. 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은 안 듣고 이거는 배려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페페라고요. 이런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나는 어떤 그건지 예를 들어 뭐 박주희 얘기라면 그러니까 우리 아메 사업 안에서 박주희 얘기라면 무조건 옳고 뭐 3% 얘기는 무조건 틀렸고 네가 뭘 알아? 너 안 해봤잖아. 아닙니다. 박주희 말도 틀린 거 많고 3% 리더 말도 옳은 게 많아요. 그렇죠? 배려. 어떻게 하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시고 오늘 성숙도까지 나가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풍요심리. 여기까지 나가야 되겠다. 풍요심리는 뭐예요? 음, 파이가 요만큼 있지 않다.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런 게 풍요심리예요. 근데 우리가 승패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 제한적인 사람이 많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 한 개를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풍요의 심리는 뭐냐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저렇게만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벌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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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하기 나름이야. 내 마음 먹기 나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사고방식. 이거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어,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100평도 있고 1000평도 있고 10,000평도 있고 세상은 지구적인 지구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 우리나라 내 집, 뭐, 내 도시 이런 게 아니라 지구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이 풍요의 심리인 거죠. 자, 요 세 개가 1단계입니다. 맞닥뜨려져야 승승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승승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개가 한 세트 1차원밖에 안 갔어요, 지금 우리. 자, 그래서 우리 내일 또